네, 일단 오늘장 특징주를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있을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네. 뭐 현대차는 빠질 수가 없네요. 예. 네. 그리고 말에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징 없는 특징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좀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유성기업, 뭐 한국파마, 인선 ENT, 예. 메디톡스, 필룩스, 신풍제약 뭐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풍산홀딩스, 풍산 이런 종목들은 뚜렷하게 이슈가 있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네, 아마 이 그래서 풍산홀딩스 같은 네. 거는 그 자사주 무상증자 네.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틀 동안 이틀 합쳐서 5% 가까이 급락했었다가 2% 그러니까요. 지금 예. 2.5%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시장 그리고 여기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상승으로 반전될 것인가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 좀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이 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수급도 중요하지만은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이라 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매수 심리, 매도 심리 지표로 좀 잡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락 종목 수가 우위를 보이면은 당연히 매도 심리가 우위. 그럼 종목 매매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매수 심리가 상승 종목 수가 많으면은 이건 또 매수 심리 우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매수 심리가 우위를 보인다는 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날 확률이 크다는 건데 최근 이틀 동안은 하락 종목 수위를 보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종목 심리가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좀 시장에 조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좀 네네. 더 봐야 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변동폭이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코스피가 진짜 어제 그렇게 네. 빠지더니 오늘은 또 그러니까요. 2.5%로 반등하는 모습이 정말 놀랐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1%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저희 세 가지 네. 종목도 분석을 해보죠. 첫 번째 종목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현대차 오늘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좀 히어로로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난주 했기 때문에 현대차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현대차도 지금 여기서 과연 그 추세를 돌리면서 상승적으로 이제 턴이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개별 이슈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러니까 신차 순수 전기차 스마트카 이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어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3월부터 일단 본격적으로 일단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수소차에서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를 포함한 순수 전기차를 제외하고 완성차들 중에서 이제 수소차에서 전기차까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 퍼스트 무버로서 어떤 역할을 다시 한번 다져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기대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적으로 현대차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게 되면서 수소차 시장에서 74% 현재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전기차도 일단 발빠르게 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전략이 분명히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3월 달에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해서 현대차도 나올 건데 그뿐만 아니라 독일 3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 본격적으로 그 전기차를 양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현대차가 이 스마트카, 뭐 전기차 같은 이런 그 스마트카 이쪽에서 앞서 나가려면은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실내로 지금 현대차가 그렇게 내연기관차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기존의 독일 3사라든지 일본 차들을 뒤집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스마트폰 사례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그리고 퍼스트 무버인 애플을 제껴내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쪽에서 일단 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치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좀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워낙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현대차도 내연기관에서 독일 3사 같은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응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은 현대차한테 바라는 부분들이 그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오류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는 게 이게 뭐 엔진 ECU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순수하게 엔진 문제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ADAS 프로세서, ECU 플랫폼, 전자제어장치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자동차용 반도체 지금 현재는 레벨 3까지는 현대차가 그 인텔의 댄버튼 칩, 좀 저가 칩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ADAS 프로세스의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 쪽을 제외를 하고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예.
전자제어장 체제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냐면 현대차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엔진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엔진이 불난한지 이런 문제가 있었듯이 전자제어장 체제라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이 애플과의 협업을 하는 건 상당히 저는 윈윈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OEM이란지 하드웨어 쪽은 현대차가 충분히 이제는 확건 지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 좀 부족하듯이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애플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현대차 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대차를 응원하기 위한 좀 비난을 하자면은 예. 이런 제어 장치 문제 좀 빨리 좀 해결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요거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대차가 아시다시피 2010년, 2011년, 2012년 수준 정도의 현재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봉을 통해서 좀 보게 되면 지금 그때 당시 주가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5만 원대예요. 근데 예. 지금 25만 원대가 돌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차트를 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대차가 2011년, 2012년 주가를 뛰어넘는 주가 형성이 되려면은 2011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 8조 8천억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1년, 2022년에는 분명한 거는 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는 영업 전망치가 나와야 이 주가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현대차를 조금 매매하신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8만 지금 2011년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때 당시에 주가가 84,800원이 8만 원대인데 그러면 기아차도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 봤을 때 4조 원이 넘어가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이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실적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실적 가이던스를 분명히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증권가에서는 어쨌든 2014년 이후에는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한 2배 이상 더 오를 것이다. 네네. 핑크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끼는 현대차이다 보니까 이 아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네. 소프트웨어 쪽에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도 좀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예, 아무래도 건설주 안 나올 수가 없죠. 오늘. 제가 저번에 어떤 브랜드 좋아하냐고 물어봤듯이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뭐 도심 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신인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어요.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인 국토부 장관이 어떤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어떤 발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임기가 현재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택 공급이 제가 볼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땅을 확보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다 또 찬반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거 우리 해결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게 시간이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아쉽지만은 제가 봤을 땐 전세 임대, 공공 임대 이쪽으로밖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집에 대한 어떤 이런 공급은 원하지 않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분양 실적을 좀 봐야 되거든요. 2021년 분양 예상 분양 물량이 39만 호입니다. 근데 그 39만 호 중에서 3만 4천 호가 현재 대우건설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2만 8천 호가 GS건설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 대우건설, GS건설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짧게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둔촌주공 그리고 레미안 원밸리 아시죠? 예. 이런 부분 진행될 거고 앞으로 재개발도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데가 서초 방배 6구역 그리고 성북구 장이 10구역 송파 잠실 진주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서초 방배 6구역만 예를 들게 되면은 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방배 13구역이 그 GS건설이 다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다 자이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자이가 6구역 더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들 중에서 또 그 자이 브랜드, 푸르지 브랜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이란지 그 주택 공급 물량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른 건설사보다는 GS건설이란지 대우건설 쪽으로 보는 게 예. 올해 또 승산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뭐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네. 거는 이제 건설주 관련해서는 뭐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네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 네.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그렇죠. 분명 들어가야겠네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나갈 그러니까 수 있는 실질적인 수혜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종목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요. 네, 마지막은 신세계건설인데 똑같은 건설주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건설주보다는
최근에 이재명 테마주가 상당히 좀 강세예요. 그러게요. 그죠? 계속 강세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최근 여론조사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낙연 당대표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GL팜텍이라는 종목 그리고 오늘도 신세계건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비비안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그리고 올해 4월 때 재보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 대선 이 부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테마라든지 대선 테마라든지 정책 테마들 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건설이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다 오르고 난 다음에는 접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책 관련주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예, 예.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갈 때부터 무상교복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복 관련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교복주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리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게 또 수술실 CCTV. 예.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19대,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패스가 되는데 21대 국회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주로서 코맥스, 하이트론 아직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좀 내 집을 좀 늘리면 좋은데 네. 경기도 공공임대를 2022년까지 또 많이 늘려요. 60만 원 정도 늘리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NX, 하츠 그리고 하츠 같은 경우에는 또 부회장이 중앙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예. 인맥하고 정책주가 좀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NX, 하츠 그리고 경기도 지역화폐라든지 디지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한네트라든지 KCT, 로지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던 정책 관련주가 부각이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정책과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같은 건설주여도 이제 어쨌든 또 다른 또 네. 테마가 있는 네. 거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면 또 참고해 보실 만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분석해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